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6월 항공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침체 속에서 미세한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노선 여행객이 아시아 전체 실적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관광청이 여행사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 여행사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이 공식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한국 여행객을 위한 콘텐츠와 글로벌 정보 등을 재구성했습니다. 의료관광 전문인력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신규 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는 소식입니다. 괌 정부 관광청이 신임 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포스트 코로나 여행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사적 인공관, 탈도시, 특별한 경험, 가까운 곳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7월 14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7월 14일자 화요일자 동영상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별로 관심이 없고 지루해 하시는 순서부터 죄송하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통계입니다. 6월 항공 실적 좀 전해드릴게요. 국제선 기준 운항 편이 5월 대비는 좀 늘었지만 탑승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97%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운항 편수는요, 국내선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어요. 국내선은 그나마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선은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습니다. 국내선 운항편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죠. 여객수는요, 국내선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 국제선은 전년 동기 대비 말씀드린 대로 97.6% 감소했습니다. 국적사 이용 여행객 수의 경우요, 제주항공이 대한항공을 앞질렀습니다. 6월 가장 많은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는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43만 2284명. 그리고 이어서 제주항공이 39만 6049명. 그리고 대한항공은 39만 2633명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요, 국제선 운항이 제한됐잖아요. 그래서 국내선 운항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국적사와 외항사의 여객수 격차는 5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자, 6월 국적사 공급석은요 313만 7,900여 석이고 운항편은요 1만 9,019편, 여객수는 230만 9천여 명 정도 됩니다. 제가 표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6월 외항사 공급석은 15만 2,685, 그 다음에 운항편은 3,323편, 여객수는 5만 4천여 명 이렇게 나타나고,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대륙별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총 7,586편 운항했다고 하고 18만 3,349편 기록했다고 하는데, 대륙별로 보면, 대륙별 지역별로 보면 가장 많은 운항편과 여객수는 지난 5월에 이어서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5만 2,242명이 갖고, 미국 노선 요거는 아시아 전체와 거의 비슷해요. 아시아 전체가 5만 5,592명인데 미국은 5만 2,242명.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와 그만큼 이 교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그만큼 미국 노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볼 수 있죠. 관광 외적인 거 해도. 물론 이 숫자는요, 저희가 말씀을 또 드리지만 한국인이 이용한 항공편 수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노선, 한국과 이 상대국 노선 요 운항편, 이용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예, 우리나라 사람만은 아닙니다. 누가 모르시는 분들은 가끔 한국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중국도 2만여 명 넘게 갔거든요. 일본 노선도 8,900명 정도 이용했는데 한국 사람이 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걸 참고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 관광청이 여행사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7월 14일 공식 오픈합니다. 왜 7월 14일이냐? 지금 음악이 나가듯이 7월 14일은 우리가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기록하는 프랑스 독립기념일과 마찬가지인 프랑스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14일 공식 오픈하는데 자, 제한적으로 이어져 오던 여행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자, 프랑스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프랑스의 달인을 배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프랑스의 달인. 저도 한번 관심을 갖고 달인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채널이 제공하는 주요 컨텐츠 4가지인데요. 프랑스는 지금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프랑스의 생생한 최신 정보. 그 다음에 프랑스 요기요 요 컨텐츠도 있는데 요거는 프랑스 지역의 구석구석을 자세히 소개하고요. 취향 저격 테마 기행 요 콘텐츠는 프랑스의 테마 여행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캘린더의 저장이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요거는 프랑스의 주요 축제와 행사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자, 요 채널 개설을 맞이해서 5,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증정하는 이벤트 합니다. 자,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프랑스 관광청 B2B를 검색해 채널 추가한 뒤 이벤트 참가 양식을 작성하면 선착순 200명에게 경품 제공됩니다. 여행사들과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매월 퀴즈, 그 다음에 피드백 경품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인 이들을 위해서는 연말 시상식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콜린 폴키의 프랑스 관광 지사장님, 참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사장님께서 또 코멘트를 달아주셨네요. 여행사들이 몰랐던 프랑스의 매력 포인트를 발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풍성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밝혔고요. 채널을 오픈하는 7월 14일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 1년 중 가장 화려한 축제가 열리는 날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행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모든 것이 정상화돼서 한국인들이 다시 프랑스 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속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프랑스 관광청도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튼 좋은 또 이따 막혀 있으니까 직접 못 만나니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또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고 응원합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이번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 또 새롭게 오픈을 했네요. 전 세계 공통적인 디자인으로 일체감을 도모한 새로운 사이트는 뭐 japan.travel. 언어 나라 이렇게 통일이 됐대요. 한국 사이트도 똑같아요. japan.travel. kr 저희가 깔아드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그 뉴스 지나가는 자막 화면을 제가 보면서 하는데 가끔 문자의 길은 잘려서 저도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고 자막 나갑니다. 이전 웰컴 투 재팬 사이트를 클릭하면 새로운 사이트로 자동 링크된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이트의 테마는 정보의 하이브리드화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국인 여행객을 위한 컨텐츠도 있고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인이 일본을 여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정보를 이렇게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총 2,000페이지 이상의 일본 여행에 필요한 정보, 현지 관광지 정보를 총망라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한국 인용 로컬 정보는 새로운 사이트의 구석구석에 요소를 재배치했다고 합니다. 세계인이 궁금해하는 일본 여행 정보가 언어별로 필요하신 여행객들 또는 관련자들께서는 타 언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어 페이지에서 입출국 통계 정보는 영어와 일본어로 검색하다고 합니다.
네, 일본 관광청이 또 이렇게 또 일본의 특성에 맞게 또 이런 거 하나는 또 꼼꼼하게 아주 잘하시죠. 근데 이게 말이죠. 근데 일본 여행이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빨리 좀 정상화돼서 뭐 저희는 또 여행 관련 사이트니까 그런 부분은 언급을 안 하는데 아무튼 빨리요 여행이 이렇게 왕래가 또 돼야지 되겠어요. 그죠? 우리 또 나름대로 또 그 여행 우리 업계 발전 그리고 또 여행 다른 걸 떠나서 뭐 일본 여행객도 우리나라 많이 와서 우리나라 또 많이 또 인바운드 발전에도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서울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의료 관광의 유치를 지원하고 서울 방문 외국인 환자에게 통역과 상담 등을 지원할 실무 맞춤형 의료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합니다. 의료 관광 전문 인력 일종의 그 코디네이터 요건데 이제 요 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한 것들 모집하는데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시작합니다. 기초 의료 지식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응대를 위한 의료 통역 총 6개 국어,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편집 같은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고 이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현장 실습 기회도 주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는 저희 텍스트 뉴스를 참고하시고요. 7월 9일에서 7월 28일까지 의료관광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및 신규 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200명 모집인데요. 내국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유학생 등도 그리고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과학재단 뭐 서울시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료관광 분야 전현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과 의료관광 분야에 새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신규 과정에 또 각각 100명씩 선발해서 맞춤 교육 실시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은 8월 17일부터 3개월간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 저희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욕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에어비앤비가 한 말입니다. 특히 지역 곳곳에서 개개인이 운영하는 개성 있는 숙소를 알리면서 관광의 혜택을 확산시키던 에어비앤비의 특징이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주목받고 있답니다. 예. 에어비앤비 측의 얘기입니다. 뭐 저희 얘기가 아니고. 다만 여행의 트렌드는 코로나 이전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자, 에어비앤비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트렌드를 4가지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프로 여행러인 에어비앤비 직원들로부터 새 트렌드에 맞춰 숨어있는 보석 같은 숙소와 체험을 찾는 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에어비앤비 직원이 프로 여행러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직원일 뿐이지 이분들보다 여행을 더 많이 가시고 여행 작가분들도 얼마나 많으신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깨끗하고 사적인 전용 공간을 찾는답니다. 에어비앤비가 미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보면 게스트 4명 중 3명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없이 오로지 가족들과 머물 수 있는 전용 숙소를 원한다고 답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도시에서 벗어나길 원한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기준 예약 중에서 에어비앤비 예약 중에서 60%가 비도시 지역 숙소였다고 합니다. 작년의 경우 도시 지역을 찾는 이들의 50% 정도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조금 달라졌죠. 자, 세 번째, 특별한 경험을 추구한다고 하네요. 특별한 경험, 에어비앤비 온라인 체험 예약이 이미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온라인 체험은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전히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연결을 갈구한다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여행은 가까운 곳에서. 자, 에어비앤비 그 예약은 주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가 있다고 하네요. 320km 미만의 거리에서 이루어진 에어비앤비 예약 비율이 지난 2월 33% 수준에서 5월에는요 50% 이상으로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자가용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에어비앤비는 이제 조금 뭐 우리나라는 지역이 작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넓기 때문에 기본 320km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 여행이긴 하는데 한국 입장에서 320km면 뭐 부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절반 정도 이상은 가는 거리라
집에서 가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건 이제 뭐 인식의 차이고 느낌의 차이인데 아무튼 그 트렌드가 뭐 이런 쪽으로 좀 변해갈 것이라는 예상이에요. 예. 아무래도 이 비슷한 조사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에어비앤비의 결과도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스카이 스캐너와 에어비앤비의 그 트렌드 조사, 뭐 설문조사, 뭐 통계조사 이게 비교적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저희도 직접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조금 주목이 가는 조사 결과를 좀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오해 마시고요. 자, 트래블 데일리 7월 14일자 화요일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